뭐 돌대가리, 뭐 또라이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를 정리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초창기에 업로드한 바 있는 모욕죄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시청하시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이 영상을 시청하신 뒤에 해당 영상을 시청하시면 더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 모욕죄는 상당히 애매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특정 단어가 있다고 해서 확정적으로 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혐의가 인정된 모욕죄 사례들을 살펴보면 대략적으로 죄가 될지 안 될지 여부를 어느 정도는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해 놓은 이런 말을 들으셨다면 모욕죄로 고소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 모욕죄가 인정되는지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그 말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이를 이제 공연성이라고 하는데 결국 모욕적인 언행을 듣고 나서 나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대1로 어떠한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을 때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고 나와 내 가족만 있는 곳에서 모욕적인 언행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가족은 그 말을 듣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고 전파하지는 않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모욕죄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파할 수 있는 제3자 앞에서 모욕적인 언행이, 즉 나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언행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특정해서 있어야만 합니다. 즉 모욕적인 언행은 있었지만 나로 특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례들을 정리한 것을 확인해 보면 첫 번째, 욕설이 제일 많습니다. 모욕죄가 성립된 사례들을 보면 욕설이 이제 가장 많은데 우리나라는 또 욕설이 워낙 다양하게 풍부하게 있다 보니까 욕설로 인정된 사례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와 관련된 이제 욕설을 살펴보면 제가 뭐 다 하나하나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러한 표현이 있는 경우에는 모두 모욕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정된 사례들을 보면 다 특정이 되어 있죠. 상대방을 특정해서 이 개라는 표현을 했고 그 개라는 표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 모욕죄가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 10과 관련된 욕설도 많죠. 제 기준으로 볼 때는 조금 더 강한 표현인 것 같은데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모욕죄가 모두 인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욕은 서로 중첩이 되는 것 같아서 이 덕의가 이 10과 같이 합쳐져서 이루어지기도 하죠. 이런 경우에는 더욱더 모욕적인 발언에 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욕설은 아무래도 숫자 18과 관련된 욕설이겠죠. 이러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지칭해서 숫자 18이라고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욕설도 상당히 많죠. 뭐 붕 부분도 있고 등도 우리가 많이 표현하는 것 같고 미쳤다, 사람이 미쳤다라는 표현도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모욕죄로 인정된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욕설 중에는 어떠한 것 같은 사람이라는 욕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안 좋은 것에 빗대서 그와 같다고 표현하는 경우에도 모욕죄로 인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욕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지만 욕설에 가까운 언행으로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도 많은데 뭐 돌대가리, 또라이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도 모욕죄가 인정된 사례가 많고요. 그리고 뭐 악마나 쓰레기로 비유한 경우에도 모욕죄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설은 아니지만 모욕적인 언행에 대해서도 당연히 모욕죄로 성립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빨갱이 수법이다, 정신병자다, 정신병은 병원에 가서 고쳐라, 또는 무식한 소리 그만해라, 또는 인간 말종 이런 표현을 한 경우에도 모욕죄로 모두 인정된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욕설이 아닌 모욕적인 언행의 경우에는 법원마다 조금씩 달리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급심, 1심, 2심이 서로 다른 경우도 있고 대법원 가서 깨지는 경우도 있고 워낙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구체적인 사안마다 이제 다르게 평가될 여지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이제 직접적으로 욕설을 한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여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인정되는 사례가 많은 것 같고 앞서 본 것처럼 모욕적인 언행에 불과한 경우에는
조금씩 다르게 평가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즉 지칭 없이 혼자서 흥분해서 욕을 했다면 이것에 대해서는 모욕죄가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존재합니다. 즉 숫자 18이라는 욕설을 상대방 앞에서 그리고 제3자가 있는 앞에서 표현했지만 그것을 그 상대방을 지칭해서 한 것이 아니라 혼자 너무나도 화가 난 나머지 그냥 18만 외친 경우에는 모욕죄가 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이제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욕설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언급드린 그 18이라는 표현 외에는 대부분은 상대방을 지칭하는 욕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개나 뭐 등, 병 이런 표현들은 상대방을 지칭하는 것이죠. 상대방을 지칭하지 않고 혼자서 그러한 욕설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부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제 숫자 18은 혼자서 하는 경우도 꽤나 있기 때문에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상대방을 지칭한 욕설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욕설이 아닌 모욕적인 언행의 경우에는 판결문에 이제 맥락이나 관계, 경위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상당히 저속한 표현인 것은 맞으나 사회적 평가까지 저하시키는 내용으로는 볼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모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면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급심이 서로 갈리거나 대법원에서 다르게 판단하는 경우가 이 모욕적인 언행인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설이 아닌 모욕적인 언행인 경우에는 다툼의 여지가 일단은 많다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 행동을 취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모욕죄로 인정된 사례를 분석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